간밤에도 그렇고요. 어제도 주식시장에서 해운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많이 올랐다 하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폭발한다는 뉴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과 얼마 전 있었던 수에즈 운하 사고로 통항이 지연됐었던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LA 항만 앞에서 배가 기다리는 시간이 원래 평균 한 이틀 정도였는데요.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무려 열흘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작년 4월 대비 3배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HMM에 따르면 선박 대란 현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해운주들의 바로미터죠. 최근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과 연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박 대란 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면 이 지수도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식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권을 주도로 코인 시장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얼마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이 코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는 가상화폐 문제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를 착수하고 국민의힘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제도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코인 결제 도입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는데요. 달콤커피, 도미노피자, BBQ, KFC 등 외식업계는 이미 페이코인으로 이 결제를 받겠다라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를 접견해서 백신 생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식약처는 SK바이오와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허가 사전 상담을 해서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당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90%는 올해 하반기에 모두 백신을 맞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유족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지분율은 아직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주주 변경 신청 마감일까지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공유 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수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도 삼성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한국인 10,000명에 대한 게놈 유전체 해독이 5년 만에 완성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10,000명에 대한 게놈 데이터는 우리 국민에게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신약 개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 활용이 될 전망인데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시가 이 울산 10,000명 게놈 프로젝트 완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10,000명에 대한 게놈 정보를 수집해왔고 관련 연구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미래셋 서철주 센터장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시장 기술 혁신을 주도할 분야 중에 게놈 시장을 얘기를 했었죠.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개별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한 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역시 월가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K제약, 바이오가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요즘 주시장에서 좋은 것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 본격적으로 시동하면서 관련 주식들 또한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SKIT의 수요 예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살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슈는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그 3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면 1년 2개월 만에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도 길었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지수 상승률도 매우 크기에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을 점검하고 문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증시 하락기에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처럼 상승하는 증시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하면 과연 지수 방향성은 어떨까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과거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두 차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8년 10월 1일부터 8개월간으로 공매도 재개 당일에 코스피가 1.38% 상승, 코스닥은 2.03% 상승했습니다. 이후 1년간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7.5% 정도 하락했는데요. 두 번째 공매도 금지는 유럽 재정 위기로 증시가 출렁거렸던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되었는데 공매도 재개 첫날인 11월 10일 코스피가 무려 4.94% 하락하고 코스닥은 4.05% 하락했지만 이후 1년간 양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과거 사례가 좀 상반되게 나와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공매도 재개 이후 3개월 동안은 공통적으로 코스피가 한 10%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었던 2008년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매도 재개는 첫 번째 사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지수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가 80% 이상 그리고 코스닥이 95%가량 상승했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번에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여서 개인 대주 가능한 증권사가 기존 6곳에서 28곳으로 크게 늘어나서 공매도를 이제 개인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단기에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 유입과 그에 따른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공매도를 통한 해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 축소되면서 헤지펀드 및 롱숏펀드 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과거 공매도 재개 때에도 미국계 자금이 지속적 유입된 사례가 있는데 1차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동안 5조 5,500억 원을 순매수했고 2차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동안은 1조 1,300억 원을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최근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이 결국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공매도 표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종목 중 아직 공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종목도 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으로는 대차 잔고 증가와 관련해서는 CJ, CGV, 현대중공업지주, 한화시스템, 오뚜기 등이 있고요.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셀트리온 순이고요. 코스닥은 HLB, KMW, 고용, 톱텍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실적 개선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분기 실적이 좋고 향후에도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 실적이 적자 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CJ CGV, J콘텐트리, GKL,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현대유아, 항공항공우주, KMW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거론해 주신 종목은 만약에 공매도 이슈로 수급 부담이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실적에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제가 막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거론하신 종목군들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자라는 조언으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